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시장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내 종목을 보유 계신 분들은 시장의 빠짐과 함께 좀 더 밀린 부분이 있고요. 그 전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3상이 잠시 중단됐었습니다. 부작용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느라고. 그래서 다시 또 재개가 돼서 이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는 지금 임상 3상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FDA에서 조금 더 조사를 하고 있나 봅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전성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접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고요. 미국 측에서는 영국, 브라질, 남아공은 임상을 다시 재개를 했는데 미국에서 진행 안 한 부분은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썰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추측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이번에 또 저희 추석 연휴 때에 TV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자국의 회사가 개발한 백신을 빨리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쓰고 싶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타국에서 개발한 백신을 미국 국민들이 맞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자국민이 자국의 회사에 자국에 기반을 둔 노바백스 같은 회사에서 좀 개발해서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더 좀 모양새가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도 일부분은 하지 않을까, 정치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현재 임상 3상을 거의 건너 쪄버리고 백신을 개발했다 해가지고 막 맞고 있죠. 러시아에서는 또 거기서 개발된 백신을 국내의 대형 제약사와 생산 계약을 좀 타진하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떴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그래도 굴지의 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미국만 좀 3상에 대한 진행을 다시 리스타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 디스커버리와 케미칼 이 관련된 종목에는 조금은 악재로 적용을 했었는데 다행히 노바백스의 임상 3상이 영국에서 진행된다는 소식에 강하게 좀 반등을 했고요. 힘을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힘을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좀 확인을 했고 추후에 이 임상 3상이 영국에서 진행을 하다가 10월 중순쯤에 아마 미국의 3만 명 정도 대상으로 임상을 좀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사화돼서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이 된다면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반등을 하고 있는 이 종목들의 움직임은 아마도 미국 시장이 종전처럼 갑자기 밀리지 않는다면 시장과 그리고 이슈와 두 가지를 함께 등에 업고 추세 전환한 후에 상승을 계속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백신이라는 이슈로 움직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이미 체결된 계약이죠. CMO, CDMO, 그 위탁 생산, 위탁 개발 생산, 이 두 가지가 갑자기 뭐 계약이 파기되거나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임상 3상이 문제가 돼가지고 중단된다라고 하면 밀릴 수밖에 없는 소식일 것 같습니다. 다만 발을 두 군데에 걸치고 있다라는 점이 그래도 조금은 안심을 하게 되는데요. 어찌됐건 그런 측면에서 이 미국에서의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노바백스의 백신이 임상 3상을 진행 후 어떤 식으로 정말 시판되느냐, 얼마나 빨리 되느냐, 그게 주가에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 디스커버리부터 보겠습니다. 우선은 디스커버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캔들들을 되게 중요시하죠. 제 구독자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딱 기준을 세워준 이 캔들의 이 상단과 몸통의 상단과 하단 그리고 중간 정도 지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지점을 지지하느냐 또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걸 뚫고 내려가느냐를 되게 중요시하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동안 히스토리를 보면
이 상단에서 좀 지켜주다가 여기 버티지 못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이슈 때문에 밀렸다가 이때가 그날이었습니다. 밀렸다가 이 기준이 되는 이 기준봉의 캔들이 몸통연 중간 정도 라인까지 지켜주면서 결국에는 이 하락을 멈췄죠. 하락을 멈추고 나서 바로 노바백스 기사로 좀 추세 전환을 좀 시도를 했고요. 그 추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있다고 좀 봅니다. 유지되어 있다고 좀 보고, 아무래도 이 추세가 좀 더 강하게 급반등을 하면서 7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종전처럼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큰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로 정말 생산을 하게 돼서 시판된다라고 하면 굉장한 이 회사 자체 내부적으로도 큰 이득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의 99%는 케미칼이 가지고 있고요. 케미칼의 지분을 33%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입장에서는 아주 다이렉트로 바이오사이언스의 수혜를 입지 못한다 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묶어서 네 종목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추세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반등하는 느낌이 있고요. 현재는 67,000원 정도 라인 윗구간에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돌파하면서 여기서 돌파 후에 종가 기준으로 좀 이 윗구간에서 머물러 줘야만 한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은 그럴 만한 이슈거리가 나오지 않고 있고, 현재 이 캔들을 세웠다 밀리면서 좀 물량을 소화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저점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이슈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고점 구간에 물리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때는 조금 더 수량을 늘려가는 구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워낙 치료제와 백신은 잘못된 이슈,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이슈에 갑자기 빠져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종목별로 그냥 마구잡이식 그 순환매하면서 막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시세를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백신은. 그래서 진짜 갈만한 가능성이 큰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런 상태고, 지금 매동 보면 디스커버리가 기관에 좀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 외인도 3일째 계속 연일 팔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다시 기관들은 좀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어느 정도 그동안의 하락 때 좀 받쳐줬기 때문에 기관에 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개인들은 아무래도 노바백스 소식에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좀 방어해주는 느낌입니다만,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월요일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어떤 식으로 좀 기존에 추석 연휴 때 우리 미국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고, 그리고 백신에 대한 이슈, 그런 부분들이 좀 접목돼 가지고 10월 첫 거래일에 이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 디스커버리와 케미칼 종목에 반영되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추후의 추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가름해 봐야 되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가장 팩트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의 어떤 시장의 반등 또 시장의 하락과는 조금은 별개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개별 종목의 이슈,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이슈가 실질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움직여줘야만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우 같은 경우에는 이때 강하게 좀 양봉을 뽑아내줬고요. 그날 그러니까 노바백스 이슈가 있었던 날은 우 종목들이 세게 갔어요. 26% 갔고요. 아마 케미칼은 거의 상한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케미칼은 상한가 갔습니다. 디스커버리 우도 이렇게 좀 그동안에 밀렸던 거를 만회라도 하는 듯이 25% 이상 상승했으니까 사실상 강하게 반등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후에 뭐 거래량 죽으면서 좀 조정받고 있고요. 뭐 이 정도 조정이란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뭐 이슈만 있으면 그냥 끌어올려 버리겠다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시세가 강했기 때문에, 요 캔들 있지 않습니까? 요 캔들이 한 중앙선 라인을 지금 두고 다시 복구를 해서 최소한 6만원 정도 윗구간에 들어가서 21평선 위에 안착해 줘야만, 종가 기준으로 그래야만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동도 디스커버리 우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외인들이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우선주에 어떻게 보면 외인들이 조금 더 많이 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 우선주에 조금 더 수급이 좀 쏠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우선주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본주가 좀 가는 형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그 시점은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명제가 확인이 됐을 때겠죠. 케미칼 보시면,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때에 이렇게 노백스로 이슈를 주긴 했습니다만 그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겹겹이 쌓인 좀 그 뚫어야 할 구간이 좀 많다고 보여져요.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현재 어찌됐건 지금 보면 이 62평선을 뚫고 22평선, 그러니까 약 33만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 캔들 기준으로 하단 이 33만원을 돌파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뽑아주는 순간이 제대로 다시 한번 반등 나와서 시세를 줄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마 이렇게 잠잠하게 조금은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일 것 같고요. 케미칼이라든지 디스커버리라든지 종목 모두 상승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이슈가 좀 터지기 전에, 긍정적인 소식이 터지기 전에, 혹은 뭐 악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하고 계시다면 그 전에 조금씩은 이렇게 매물을 늘려가는 방법, 그런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스윙 매매의 방식으로 가시는 게 맞다. 그런데 이 백신이라든지 이런 치료제라든지 이런 이슈에서 워낙 그 변동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은 이제는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슈화 될 것 같지는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반등 때 이제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겠죠. 어떤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선별적으로 정말 될 놈들만, 될 종목들만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마 굉장히 세게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백신에서는 어떤 종목, 그리고 치료제에서는 어떤 종목들, 유심히 보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놓고서 기사도 좀 확인하시고 팩트 체크를 좀 하시면서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케미칼 매동 보면, 케미칼은 매동이 딱 이슈 있게 눈에 딱 띄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뭐 외인도 좀 사주고요, 기관도 계속 팔다가 간헐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움직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조정 구간에 있으면서 아마 조금은 더 요 라인 때, 그러니까 30만원에서 33만원 요 정도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주말이라고 표현하면 좀 뭐하네요.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어떤 좀 좋은 소식들이 나오는지 지속적으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케미칼 우는 현재 한 18만원 정도 라인 윗구간을 저는 기준으로 보고 있었는데 워낙 많이 빠지면서 이거 거의 저는 이렇게까지 봤거든요. 재수 없으면은 120평선까지 빠지겠다 봤는데 다행히 노바백스 이슈로 상한가를 말아주고 종가 기준으로 이 캔들 상단이죠. 그러니까 15만 5천원 한 그 정도까지는 딱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16만 6,5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종목들은 상당 위치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우종목도 위치가 좋은 것 같고, 우선주가 또 한번 날아가면 걷잡을 수 없이 날아가잖아요. 지금 조정을 그래도 이렇게 한번 강하게 가고 나서 거진 한 2달 조금 안 되게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구간대 전체적 조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거의 2달 가까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종목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힘을 좀 모아서 이슈를 등에 업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다. 이미 노바백스의 기사 이후에 그것을 기점으로 이미 지금 추세 전환을 좀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장이 빠진 후에 어쨌든 그 다음 주 월화, 그러니까 10월 첫 거래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에,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고, 물론 이제 뭐 경기 부양책 미국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TV 토론회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잘 넘어가고 우리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코스닥이 기존에 있었던 자금들이 또 투입이 돼가지고 한번 끌어올리는, 완전히 반등이 좀 세게 더 나와주는 움직임이 온다면 그런 때에는 아마도 이 추세 전환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좀 상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커플링하면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세게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케미칼 우만, 그죠? 정말 강하게 케미칼 우만 정말 대장처럼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찌됐건 시장이 좀 상승하면서 얘네들도 같이 상승해주는 움직임 플러스 백신에 대한 이슈 그렇게 붙으면 충분히 조정 후에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움직임에 너무 지쳐서 지금 조금 반등 나오면 그냥 뭐라고 할까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호흡을 좀 더 길게 잡고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케미칼이나 뭐 디스커버리가 소위 말하는 잡주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계속 유심히 좀 지켜보고 트래킹 할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기사 하나, 이슈 하나 그런 거에 좀 의외로 좀 강하게 세게 좀 더 풀리면서 앞선 매물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덜한데 유럽은 지금 더욱더 막 확산이 되고 2차 팬데믹이 오네 안 오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런 이슈에서는 백신과 치료제의 어떤 기사 혹은 접종, 시판 이런 게 따라준다면 그 파급 효과는 뭐 엄청나겠죠.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느 종목이 수혜할지 지켜보시면서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시장의 묘미가 아니겠냐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복구를 했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시장 살펴보시면서 조금 더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석 연휴 때 여러 종목들 그리고 다른 컨텐츠로 좀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